네, 보겠습니다. 우선은 모랄리티까지는 되겠습니다. 왔다. 빨리 봅시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자서 만들어준 거 아니면 네가 가져왔어? 만들어주는 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52페이지를 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페이지 모랄리티까지도 시험 범위라서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자수 전체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이 많이 필요한 제품이긴 한데요. 우선은 내용은 모랄리티에서 소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파악해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김영남 아저씨는 1900 몇 년대 시인이었었고요. 193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1930년대 무슨 시를 썼냐면 순수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순수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바로 뭐였었냐면 운율입니다. 운율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게 어차피 옆으로 넘어가도 되죠. 네, 운율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것이었었냐면 시적 허용이 되겠습니다. 시적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노랑양말 받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랑양말 받침을 갖다 또 다른 말로 무슨 소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울림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울림소리가 또 뭐가 됐다?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도 원래 김영남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김윤식입니다. 김수월 아저씨 이름도 김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름을 이렇게 영남으로 바꿨던 이유는 당연히 운율을 갖다 형성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였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였었냐면 시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어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였던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적형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시적형과 관련된 것들. 그런 다음에 또 나름의 어쨌든 기존에 쓰였던 한자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순우리말을 쓰는 형태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저 어디 갔어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참화설에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요. 맞죠? 참화설 쪽에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습서 52페이지가 맞습니다. 네, 아직 안 건드려서 꺼졌어요. 52페이지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대기 그냥 김영남 오른쪽으로 참아서 있는 데다가 써보셔도 되겠죠. 어쨌든 이 참아서는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명만 드려봤습니다. 시적 허용, 노랑의 받침 반복, 시어의 아름다움과 관련돼서도 시적 허용과 순우리말을 사용했습니다. 순우리말을 사용했었고요. 즐거운 동아리 되게 좋다 근데 그럼 오늘 교육도 안 들어간 거잖아. 네, 최고. 선생님들은 토요일날 4시간 너무 예전 아니에요? 전일제 클럽 활동 일제? 어쩐지 너무 슬프다. 말에 바꾸니까 너무 힘들고 대박이지. 그래서 8년 여학생 한 2명이 연락 왔었는데 얘기를 해줬는데 모르겠네. 답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아니 수업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었는데 누구요? 이름을 안 밝히지 번호만 알아. 이름은 몰라. 전화해봐 이름이 뭐죠? 근데 그거 이제 부모님들이 연락 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반대로 학생들이 연락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네, 신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보시면 일단 제목은 모랄리티까지였었고요. 모랄에다가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 작품은 이 모랄을 그냥 단순하게 뭐의 대상으로만 해석하고요. 기다림의 대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조국 광복이라는 의미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봄하고 의미가 똑같다고요. 모랄하고 봄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였었고 단순하게 기다림의 대상 또는 그냥 아름다움의 대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한다? 작품만 갖고 감상하는 것 같다 무슨 관점이라고 했어요? 예제죠. 네, 내적 관점이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배웠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는데요. 기억 안 나.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만 갖고 감상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내지적 관점, 그 다음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과 연관짓거나 아니면 이 김영란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에다가는 별표 쳐야 되겠죠? 이 나는 누구였었고요? 당연히 화자가 되겠고요. 화자는 어떻게 제시됐어요? 역시나 늘 얘기하지만 직접 제시됐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거, 이세테오에다가 여러분들이 네모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테오는 네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기테오도 네모 쳐주세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우옴레다에다가도 네모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장기테오 옆에다 쓸게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슨 체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경화체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경화체는 부드러운 어조, 그렇죠? 부드러운 어조, 그 다음에 섬세한 표현과 관련있습니다. 이 작품은 딱히 여성적 어조까지 나아가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경화체가 또 뭐를 갖다 했기 때문에요. 모모 리을테오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측면에서는 또 뭐였었습니까? 운율을 형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또 경화체의 모모 리을테오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효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성적 어조는 안 봅니다. 이 작품은요. 알겠어요? 여성적 어조가 아니라 그냥 이런 기본적인 부드럽다, 섬세하다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난번에 충고랑 대원하고 시험 보면서거든요. 근데 니네 교과서는 여기가 아무래도 이게 그 더 읽어보기 활동에 해당하는 거다 보니까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직에다가 별표. 요즘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직에다가 별표 3개고요. 얘가 별표 3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뚝뚝에다가 별표 2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60날에다가 별표 3개예요. 그 요즘 들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직, 뚝뚝, 그 다음에 360날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갖다 뭐라고 하냐면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기다린다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뭐라 쓰면 기다림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숙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다림이 숙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운명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숙명적 기다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기다림이 숙명적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부사어를 찾으라고 하면 누구 찾으라고요? 아직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뚝뚝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무슨 상징어? 음성 상징어 쓰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 상징어라고 하고요, 그냥 음상이라고 할게요. 음성 상징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얘는 의태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모란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뭐를 갖다 높인다라고 봐요. 뭐를 높인다라고 본다? 생동감을 높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동감을 높인다라고 얘기하고 감각적인 묘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동감을 높여요. 그래서 뚝뚝 떨어져 버리는 안에서 뚝뚝이 음성 상징어였었고요. 의태어로서 생동감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에다가 세모 한번 쳐주시고요. 떨어지는 것들은 다 세모 칠 겁니다. 하강에 해당하는 거는요. 세모 칠 거예요. 떨어져.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 여인, 서름. 여기 서름에다가 세모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꽃이 지는 거에 대한 뭐가 드러나는 거였었어요? 슬픔이 드러나는 거죠. 그쵸? 꽃이 지는 거에 대한 슬픔입니다. 다 이제. 그런 다음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언제이기 때문에 늦봄이잖아요. 늦봄이면서 초여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꽃이 뭐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실상 꽃이 피고 지는 것은 4월달에 펴서 몇 월달에 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5월에 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꽃은 4월에 피고 5월에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좀 보세요. 그래서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여기 떨어져도 어차피 위에서 했으니까 냅두고요. 누운 꽃잎마저 여기다 시들어에다가 세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필기할 게 딱히 없습니다. 시들어 세모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취도 없어지고에다가 없어지고 세모했었습니다.
그럼 얘네들 다 꽃이 떨어지는 상황을 나타낸 거였었고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 갖다가 무슨 시어라고 얘기한다? 무슨 시어? 하관주 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관주 시어가 쓰이면 애상적인 뭐를 갖다 조성한다? 분위기를 갖다 조성한다고 썼습니다. 그렇죠? 또는 애상감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의 세 고친 것들이 다 하관주 시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2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은 동그라미예요. 이 작품에서요 모란을 의미하는 게 세 가지예요. 모란 자체, 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뻗쳐오르던 내 보람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모란이면서 봄이었었습니다. 근데 서운케 뭐 해줬으니까 무너졌는 일에다 세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줄치고 별표할 건데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았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란이 피고 지는 거는 2달이에요. 근데 그 2달이 끝났는데 내 한 해가 모두 끝났대요. 1년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법이 있었다?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장법을 통해서요 결국은 지금의 모란이 지는 거에 따른 뭐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거였다? 슬픔을 갖다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군대 꼴랑 1년 6개월 갔다 오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그 1년 6개월이 크게 느껴지잖아요.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쌤은 옛날 사람이랑 2년 갔다 오는 네, 2년 1개월 갔다 왔습니다. 넘어가면 배웠던 것 같은데 믿었죠. 어떤 거요? 이거 북녀 쪽은 배웠고요. 니네 학교는 좀 애매합니다. 왜 저기 기억나지? 아니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일단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냥 배웠으면 학교가 뭐라 했을 텐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360단에다 별표 3개였었죠. 이건 내가 괜히 줬다. 어차기 별표 3개 했어요. 이 360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글자로 하면 몇 년이에요? 이건 1년이에요. 1년. 근데 1년인데 이걸 갖다 몇 개월로 했기 때문에 360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년을 360일로 늘렸기 때문에 정서적인 거리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엄마한테 1시간 공부하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얼마 공부했다? 3600초 공부했다라고 하면 엄마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오늘 당장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서적인 거리감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다시 꽃이 피려면. 그래서 그 1년을 한양은 늘 항상입니다. 이건 남발특 때문에 써준다. 늘 항상 섭섭해 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내 한 해가 다 갔다라고 생각하고요. 무려 1년 동안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에 따른 슬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밑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뭘요? 찬란한 슬픔의 부분이니까 여기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그 무슨 법이에요? 여기서 무슨 법 쓰였고요? 도치법입니다. 항상 도치법은 뭐의 효과가 있겠고요? 강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보물에다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별표 몇 개가 되겠습니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슬픔의 보물을요, 그 충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표현법하고요, 의미까지. 일단 표현법은 무슨 법이에요? 역설입니다. 역설은 꼭 얘기하지만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어떤 똑같은 대상을 꾸며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잖아. 한번 좋은 거면 좋은 거지 왜 나쁜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있는 거고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 있는 건데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상반되는 걸 똑같이 얘기하는 걸 역설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써야 돼요. 결국 이 봄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는? 모란이 피는 뭐가 있고요. 모란이 피는 기쁨과 그 다음에 또 모란이 지는 뭐가 있다고요? 이 한 계절에 슬픔이 뭐가 되어 있다? 슬픔이 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걸 쓰시는 게 서술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합된 감정을 슬픔이 복합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합됨을 강조.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뭐의 효과였다? 역설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절대 저 모란이 조국 감독이 아니에요. 그 조국 감독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작품만 갖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역설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는 뭐게? 마지막 하나는 그 첫 두 줄을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을 묶으셔야 돼요. 그럼 첫 두 줄하고 마지막 두 줄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수비상관이요.
네, 이렇게 해서 수미상관까지 해서 총 표현법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과장, 도치, 역설, 수미상관까지가 역설의 표현 방법이었었고요. 뭐 모란하고 봄을 갖다가 뭐 의류법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수미상관의 효과는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일단은 얘도 의류를 형성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갖다 뭐 한다고 했었고요. 강조한다고 했었고요. 세 번째는 통일성을 준다고 했었고요. 시 전체적으로요. 통일성 균형감이 되겠습니다. 보통 균형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또 시작할 것 같은 뭐를 준다? 여운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 뭐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다 써드린 겁니다. 파란색 처음 오랜만에 썼다. 근데 저번에 그걸로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저번에 저기 직접 썼잖아요. 이걸로? 네. 아 이거 너무 크게 써줘서. 내가 저 사이사이에 쓸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 이거 너무 폭이 좁아갖고 폭이 넓었으면 당연히 선택하면 이걸 쓰겠는데 얘는 너무 그 자수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확대하자니 좀 내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나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믿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싹 다 외우는 거라서요. 거의 요즘 시험 문제는 여기, 그러니까 모의고사 대부분의 모의고사 문제들은 아직하고 뭐 이런 그 360나라고 툭툭하고 이런 부사어의 쓰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통적인 내신형 문제는 뭐냐면 광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작품만 갖고 감상하는 내실 관점과 절대론적 관점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여기 있는 이 표현법 비슷한 거 찾는 문제, 역설법 똑같은 거 찾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의미 쓰는 게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네. 근데 필연적인 거랑 수명적인 거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명적인 것은 뭐냐면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또 천삼별국에 그런 비슷한 말을 또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이건 꼭 기다려야 되는 거다의 개념이고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택시를 불렀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이건 필연인 거고 이거의 반대말은 뭐기 때문에 안 불러도 와 있는 걸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다가 숙명까지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비슷한 말이 뭐냐면 운명적입니다. 알겠어요? 숙명적, 운명적으로 같은 말을 써요. 됐어요? 또 질문하실 거? 네, 없으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129쪽. 네, 129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적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모라니 P까지는 선생님이 따로 자료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준비해서 드리고 일단 공부를 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한 찍어. 하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올려드릴 거예요. 저. 네. 네, 뭐 제가 찍을 수 있는 거 찍죠. 언니 아직. 네, 더 올려드릴게요. 앞에 못 드는 거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한 번 더 듣게 하려고 일단 만들어보고 있고 학교에서도 여기 필기하긴 했어요? 안 했어? 그냥 알아서 공부해 여기도? 아니야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나왔죠? 오 너무 많이 났다 129? 네, 호칭이 되겠습니다. 호칭도 여고가 시험 프롬이었었고요. 이번 중간고사 때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알아둬야 될 게 뭐였었냐면 호랑이를 등장시켜서요. 당시 사회의 세태를 풍자한 고전 소설이 되겠습니다. 박지원이 썼고요. 그리고 그냥 소설 아니고 일단 써주시면 한문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호랑이가 바로 누구였다? 호랑이가 바로 글쓴이를 뭐하는 인물이었다?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허생전의 허생하고 똑같습니다. 글쓴이를 대변하는 대상이 바로 누구였었어요?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태를 풍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그 몇 명 있거든요. 3명이거든요 총. 근데 어쨌든 가장 큰 건 바로 뭐냐면 위선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위선적 인물에 대한 풍자가 됐습니다. 위선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무슨 척하는 사람? 착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쵸? 이따가 손가락으로 부러뜨리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도 호칭이 뭐냐면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입니다.
그 질이 꾸중, 질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질책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범에다가 별표 치는 게 맞겠죠. 또 밑에 있는 파란색 글씨가 다 무줄이었었습니다. 작가를 대변하여 양반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범이 그래 동그라미였었고요. 어느 날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니 범에게 잡아먹혀서 예속된 존재인 창리가 의원 무당들을 갖다가 추천합니다. 근데 이들은 각기 먹을 것이 못 되는 이유를 말하였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변명을 했다는 거였죠. 그렇죠? 의원이 변명했고 무당이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우리 호랑이님께서요. 그 내려가 보시면 청나라 도읍에 벼슬을 하찮게 여기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생의 이름은 누구였다? 네, 북가 선생입니다. 세모 칠 거예요. 나이는 40살로 손수 교연한 층이 1만권이요. 유교의 어쨌든 9가지 주요 검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미주치면 결론에다가 미주칠게요. 여기 학식과 저리가 매우 높은 북가 선생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럼 왜 학식과 저리가 높은 사람을 소개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쓸게요. 이거는 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풍자의 효과를 높여요. 왜냐하면 그냥 인물이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인물이 나중에 잘못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 같이 보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원래 생긴 것부터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파급 효과가 없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되게 정직하거나 아니면 뭐 나름의 양심 있는 인물이 나중에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더 파급 효과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기 동리자가 있습니다. 얘도 세모가 되겠습니다. 젊은 과부인 동리자에다가도 세모가 됩니다. 천자는 그녀의 절개를 가사하게 여겨 정나라 재우는 그녀의 현숙함을 흠모하여 여기 도읍 주변의 사오리의 땅을 하사하고 구미의 과부가 사는 마을의 문이라는 정려문을 세워 표창했다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밑줄입니다. 정려문을 세워 표창입니다. 그 말은 이 과부는 뭐를 지킨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죽은 남편에 대한 뭐를 지키고 있다? 지조와 절개가 뛰어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왜 지조와 절개가 뛰어난 여자를 제시했냐? 좀 이따가 얘도 비판할 거거든요. 이 풍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둘 다 어쨌든 유교적으로는 완벽한 인물들입니다. 맞죠? 네. 학식이 높고 유교적인 어쨌든 덕목을 잘 지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온다. 바로 나옵니다. 공리자는 과부로서의 정절을 잘 지켰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밑줄치고 별표입니다. 아들 5을 두었으며 그들은 제각기 다른 성을 지녔다까지가 밑줄치고 별표가 되겠습니다. 왜요? 야, 이 사람이 한 남자만에 갖다가 섬겼으면 성이 다른 아들 5명이 있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성이,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제각기 다를 정도로 문란했다는 이야기였었고요. 동리자의 어쨌든 착한 척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지조와 절개가 있는 여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자성어는 겉과 속이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을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라요. 겉과 속초가 아닙니다. 아, 환장합니다 진짜. 겉과 속초가 아니라고요. 표리부동입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리부동이라는 한자성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뭐 다른 것도 더 있긴 한데 써보자 일단. 구밀복검이라고 해요. 입으로는 뭐를 말하지만 뿔을 말하지만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이었고요. 얼굴로는 따르지만 뱃속에는 어쨌든 배신한다는 뜻으로서 면종국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대빵은 표리부동이 됩니다. 양두구육도 있습니다. 양두구육. 양의 얼굴을 한 누가 되겠습니까? 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됩니다. 아닌 것 찾는 문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거야. 부교재. 구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입으로는 뿔, 뱃속으로는 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겉과 속이 다른 상황들을 드러내는 한자성어들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 드렸고요. 복검입니다. 네, 구밀복검입니다. 그 다음 면종복배가 되겠습니다. 배는 아이고요. 양두구육입니다. 그래 와서 밑에 보시면 강 북쪽에서는 닭이 울고 남쪽에서는 샛별이 빛나는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북한 선생과 목소리가 닮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5 아들이 밖에 있는데 엄마의 방에서 북각 선생하고 누가 동리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북각 선생이 과부의 집에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옵니다. 이제 일단 이 오형제에다가 집어칠게요. 그래서 동리자가 북각 선생에게 청하기를 오랫동안 흠모했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그리는 소리를 듣고 싶답니다라고 해서 시경을 갖다 읊게 됩니다. 그 여기서의 시경은 뭐였어요? 원앙새, 여기다 새 묻혔어요. 남녀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앞에 그 남녀가 이렇게 맞절할 때 뭘 놔요? 원앙새를 놓거든요. 그 목재로 된 거. 그 다음에 반짝반짝 반딧불도 세모가 되겠습니다. 날아다니는데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누구를 모형삼아 만들었나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생규작전할 때 배웠어. 우리가 소설 속에서 이렇게 뭐를 갖다 삽입하는 경우에 시를 갖다가 삽입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었어요? 1번 일단은 산문의 뭐를 갖다 탈피하고요.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원래는 가장 1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 지금의 어쨌든 말하는 사람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게 1번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갖다 뭐 하고 있어요? 현재를 어떻게 제시했다? 지금 유아주 제시한 걸로 봅니다. 현재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고요? 만나서 어쨌든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5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모형 삼아 만들었나라고 해서요.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갖다 뭐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회적으로 뭐 하는 거였다? 우회적 인물 비판입니다. 여기 있는 인물들은 모두 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내려갈게요. 이는 흥미로다. 5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얘기에 과부의 집 문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다. 북각 선생은 현자가 아니다. 현자이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리법이에요. 현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부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당연하잖아. 과부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북각 선생은 현자다. 그러니까 북각 선생은 들어갔을 거다, 안 들어갔을 거다? 안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말하는 사람은 북각 선생이 아니다. 끝나면 평서문을 의문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었다? 지금 여우가 불을 파고 산다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북각 선생을 갖다가 뭐 했다? 뭐에 비유했어요? 북각 선생을 뭐한 표현이다? 비유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우에 비유했습니다. 모의고사 풀어오신 분? 헐. 정말? 진심? 진짜? 나와서 풀고 간다고? 알았어. 알았어. 모의고사 뭐 100문제, 500문제냐? 45문제. 하루에 일주일로 나가볼까? 7, 6에 42. 그럼 하루에 7문제만 풀면 다 푸는데? 하루 하루 풀기가 좀 귀찮아요. 핑계지. 그리고 나서는 밑에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요새 나오고 있죠? 네, TV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미호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이 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여우는 누굴 의미하는 거였었고요? 북각 선생이었었고요. 북각 선생에 대한 그래서 풍자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 형제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갑니다. 여우가 쓰던 모자를 얻은 사람은 그 집에 천금의 부가 굴러오고, 여기 천금의 부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여우가 신던 신발을 얻은 사람은 대낮에도 종절을 감출 수가 있으며, 여우 꼴을 얻은 사람은 홀리기를 잘하여 사람이 반하게 된다더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여우를 죽여서 나누어봤지 아들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동리자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오형제죠. 오형제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탐욕적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호랑이 빼고는 싹 다 비판인 겁니다. 알겠어요? 네, 북각 선생은 학식이 있지만 이렇게 과부랑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풍자하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는 동리자는 과부, 열렬하고 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과부인 줄 알았는데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섯 아들은 탐욕적 모습을 풍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리석은 모습이 좀 이따 드러나요. 그래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다섯 아들들이 북한 선생을 갖다가 어쨌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 넣어주실게요.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작년 추석 특강이 있었죠. 대문을 나서자 줄다리 치다가 그만 들판에 뭐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두 줄 치고 두 줄에 대하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걸 뭐라고 해요? 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희화는 두 가지 효과가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풍자의 효과를 높입니다. 풍자를 갖다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당연히 해학성도 당연히 결과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똥에다가 어쨌든 밑줄이었는데요. 똥도 어쨌든 네모 집단. 좀 똥은 네모 집단.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무슨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겠습니까? 풍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희화화란 저 똥은요. 지금의 국가 선생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는 그러한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서는 드디어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분, 네, 범이 등장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범이 등장했고요. 뒷장으로 갑니다. 그럼 있겠죠.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근데 여기만 나오느냐, 아니면 뒷부분까지 나오느냐는 학교 가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범은 구역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별표 3개입니다.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슨 냄새? 똥냄새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2번이 더 중요합니다. 부패한 뭐가 되겠습니까?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선비의 어쨌든 부도덕한 모습을 갖다 뭐하는 거였었습니까? 비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 다시 화살표하고 네, 북한 선생을 갖다 뭐하는 것이 되겠다? 풍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비를 풍자하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는 한자성 하나 더 나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세 번 전하고 무릎을 꿇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였었어요? 아부, 아첨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아부, 아첨하는 것을 갖다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가머니설 아닙니다. 뭐 공교롭게도 비슷한데 가머니설 아니고요. 아부, 아첨하는 태도를 갖다가 드러내는 한자성어예요. 네, 교원염색입니다. 이번에 여고 시험 문제 정답이었었습니다. 네, 교원염색입니다. 이게 뭐 다 알고 들어간 거라서요. 사실 이거 틀린 애들은 없습니다. 교원염색입니다. 이건 아부 아첨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대인은 그 가죽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이거 다 누구한테 배운다는 겁니까? 호랑이의 무늬를 본받고 호랑이의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호랑이의 효성을 본받고요. 또 장수는 그러니까 싸우는 군인은 그 위협을 갖다 취하죠. 그래서 여기는 다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호랑이에 대한 아부 아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범이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네, 밑줄치고 별표 5개입니다. 네,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유는 유라더니 이 유자는 선비 유자입니다. 얘는 선비 유자고요. 오른쪽에 유자는 아첨할 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자들은 지금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소리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5글자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장난을 4글자로 늘려서 뭐라고 해요? 도문이어에 의한 나라고 니네한테 시험 문제 내겠다. 언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유의 방법이 4가지 또는 길게는 5가지까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일단 도문이어에 의한 언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맨날 나오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뭐였었냐면 이거랑 똑같은 걸 찾으라고 하잖아. 예시를 들어서. 그럼 니네는 무조건 뭘 찾아야 되냐면 춘향전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뭐가 나오면 정답이야? 갈비 나오면 정답이야. 알겠어요? 이 갈비는 소갈비였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몽룡이 그지가 돼서 변산도의 그 잔치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는 운봉이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이 있었어. 운봉 지역에. 그러면 그 아저씨랑 좀 친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갈비를 가르치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싶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갈비는 사람 갈비를 가르쳤지만 사실상 의미하는 건 뭐였어? 소갈비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은 한자에다가 똑같은
똑같은 한자는 아니죠. 음은 똑같지만 한자가 다른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였다? 도금이한 언어이거든요. 거의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애 찾으라고 하면 얘가 정답인 거예요. 알겠어요? 거의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갈비만 거의 알게 됩니다. 쌤, 네. 저 옆에 꽃도 나오잖아요. 꽃도 나와요? 나와요. 네. 뭐 나오겠죠. 뭐 나오면 나오는 거죠. 어. 네, 내려가겠습니다. 내려와서는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그렇죠. 호랑이 제일 나쁘다고 하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접에서 아첨을 하니 이게 완벽한 뭐가 되겠다? 면접? 여기가 완벽한 뭐가 되겠다? 면접 목표입니다. 이게 완벽한 불밀복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뱃속으로는 맨날 욕하다가 지금의 겉으로는 뭐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라고 해서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끝났고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뭐 이렇게만 배워야겠죠 우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다 알려드렸고 여기서 한문 소설에다가 어쨌든 땡그라미였습니다. 이거 한글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그 제발 국문 소설이라고 해도 틀린 겁니다. 국문은 한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작품도 특징에다가 미주실 건데요. 희화화된 언행을 통해 스스로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고요. 작가를 대변하는 법을 의인화해서 등장인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맞아? 코드 들어가는 거? 네. 한문이 한자. 네, 그래서는 오른쪽으로 가보시고 맨 밑에 문제는 없고 여기 오른쪽에 초록색 글씨가 없을까요? 그 초록색 글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가 선생하고 그 다음에 중리자 둘 다 뭐였다? 둘의 공통점을 쓰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겉과 속이 뭐가 됩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결국 작가는 범을 등장시켜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라고 말하며 호리 부동하고 허위시 가득한 양반계층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서술형. 당연히 서술형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쓰고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쓰시고가 문학교에서 늘 나오는 서술형이죠. 그러니까 또 항상 문학에서는 주제에 대한 시험 문제는 잘 내는 편이에요. 주제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제들은 한두 번, 아니 시험 보기 직전에는 한 3-4번 정도를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춘수의 꽃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바로 갈 텐데요. 김춘수의 꽃입니다. 내가 별표죠. 누가 되겠고요? 당연히 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가 나오면 무슨 제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직접 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쓰지 않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에다가 네모 한번 쳐주세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기, 여기 불러주기 전은 밑줄쳐야 돼요. 그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뭐에 불과했다? 몸짓에 불과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지나지 않았다는 거였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무의미한 존재라고 나와있는데 보통 의미 없는 존재 이렇게 쓰긴 한데 뭐 똑같으니까 냅둬놓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이번에는 뭐 했어? 이름에다 내보고요. 이번엔 불러줬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1년과 2년이 사실상 뭐를 이루는 거였어요? 이렇게 두 연은요. 사실상 뭐를 이룬다? 예,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어요? 꽃이 됐습니다. 그럼 이 꽃이 바로 뭐로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갖다가 위에 보면은 명명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명명행위는 가장 큰 의미가 뭐인 거야? 명명행위 옆에다 써야 돼요. 바로 뭐를 부여하는 행위야. 그렇죠. 다시 쓴다 이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름을 불러줘야지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야 놀러와 라고 했을 때 야라고 불린 나는 과연 저 사람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름이 불려서 한번 와볼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한테 어쨌든 친밀감이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년하고 2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름, 몸짓, 이름, 꽃의 의미를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3년으로 가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빛깔과 향기에다가 밑줄치고 별표입니다. 그럼 나의 빛깔과 향기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건 사실 외워야 되는 시간.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달래요. 그러면 이름에다 내놓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봐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기할게.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잖아.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잖아. 주체는 누구야? 여기서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어? 아까는 주체가 나였잖아. 대상이 그였고 객체가 그였고요. 맞지? 그랬더니 이름을 불렀을 때 이번에는 나한테 와서 꽃이 됐잖아. 근데 이번에 주체는 누구냐고.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객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객체는 누가 되는 거야? 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가 나한테 뭐를 불러줘? 뭘 불러줘? 이름을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명명행위라고 해. 그러면 나는 그한테로 와서 뭐가 된다고? 똑같아. 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줘서 그가 나한테 와서 꽃이 됐지만 이번에는 반대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돼야 되거든. 마지막 뭐가 나왔어요? 우리들은 나왔어. 우리들에다가 별표 2개인데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는 나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 여기서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어. 이번에는 누가 나왔어? 우리야. 그러면 봐봐. 나 그런 다음에 너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어? 우리 나왔어. 어때? 점점 더 커져 안 커져? 커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 무슨 성격? 네, 점층.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뭐가 들어갔다? 점층적 전개입니다. 그럼 점층적 전개의 의미는 뭔데? 효과는 뭐예요? 그렇죠. 얘를 의미를 갖다 뭐 하시킵니다? 심화시키는 겁니다.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나, 우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모두 뭐가 되고 싶대요? 무엇이 되고 싶대요? 뭐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꽃이 동그라미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뭐가 되고 싶다? 눈짓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동그라미 친 게 3가지예요. 꽃, 무엇, 눈짓입니다. 세모 친 거 하나 있습니다. 뭐였어요? 몸짓입니다. 알겠어요? 네모 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다? 이름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외우고 끝나는 작품입니다. 이거 말고 이걸 패러디한 작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 같이 배우는 학부들이 있고 니네 교과서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다시 올라와 문제에다가 미줄치기 있어. 이 작품은 뭘 갖다 얘기하는 거였다? 뭐를 갖다 얘기한다고요?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알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그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고 나한테 와서 뭐가 된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졸려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취지죠. 왜요? 뭐 했어? 얼마 안 했는데. 아 이거 뒷장만 가보고 이거 뒷장만. 다 썼어? 넘어간다. 여기 뒤에 요거. 아 이거 니것도 있네. 이거 나오잖아. 라디오도. 라디오 안 나와? 이게 나오고 라디오를 안 나온다고? 네. 선생님이 센스가 없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주제에다가 노출이죠. 진정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성격의 관념적 주지적이 있어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추상적입니다. 이 작품은 추상적인 이야기라서 관념적, 주지적,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어? 꽃으로서 어떻게 표현했다고? 추상적인 거 의미의 본질을 갖다 의미 구체적. 그래 제발 구체적인 대상을 갖다 뭐 하시겠다? 부채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추상적인 대상은 부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근데 눈에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사물의 존재론적 의미를 갖다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꽃은 동그라미죠. 구체적인 실제가 아니라 그냥 뭐였다? 관념 속에 있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 대상을 갖다 뭐 했다고요?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이렇게 구체화가 된 거야. 왜냐면 얘 비유한 거기 때문에. 비유. 그리고 나와 그의 관계였어. 처음에는 무의미한 관계였다가 서로가 인식하면서 어떻게 됐다? 마침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야, 진짜 라디오 안 간다고?
진짜 똑같아. 추상적이야. 10분? 90분까지 오늘 저 시간 나왔고 봐주세요. 그럼 화장실 이름을 부르자. 1, 2, 3, 4. 1, 2, 3. 화장실 쉴 수가 없는데 가져오면 되죠. 여기 앞에 있지. 여기 가져가세요. 여기 앞에 정수기 앞에 있습니다. 내면 쫓아 3개라고 써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면 쫓아 이거 둘밖에 없네. 내면적으로 두 개야 두 개. 이게 진짜 잘못 두 개야 두 개. 여기서 뒤에 이건 저기서 나머지 두 개야 두 개. 아 이렇게 자. 과자를 먹으면 덜 잘까 싶어서. 아이고야. 그래도 오늘은 학교에서 수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반은 하고 하는 거잖아. 요즘 그러면 동아리에서 뭐 물림 필요하지. 너 몇개 말이야? 정연성 쌤 물림 잘쳐? 그치. 자기가 벤치니까 잘하겠지. 너와 시간이 좋아져. 왜 고소? 밖에서 하는 거 없어? 나 영업을 좀 뭐. 아니 우리 양면 쌤이 데리려고 오시는데 쌤이 차키를 안에 넣고 닫아버려가지고 왜안 다치는 왜 그런데? 잠겼어요. 안 잠겨지는데 원래는? 그 뭐지? 트렁크 열으셨거든요. 아. 뭐 들어있는데? 나 그 수학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 그문 따는 거그 자루로 창문에 넣어서 지풍쌤이 와서 문 땄어. 완전 재밌었어. 그 게임. 초원이랑 너 아까 기억이야? 응. 금방 친해졌어. 우리 가더라. 일본어로 가지 않나? 응. 선생님 가봤더라. 처음에 10초에 한 번씩 나와. 그거 안 쳤어? 글씨가. 그리고 이게 없어. 우리 월요일까지 쉬나? 응.
그 화요일까지 쉬는 거 아니었어요? 화요일까지 쉬어? 그 화요일날 빼는 거 아니야? 화요일에 빼란 말이야? 그래 대체 공휴일 올. 아 진짜?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 사실 몰라 나. 그거 무슨 소리야? 화요일은 다 다음 주네. 아 그런가? 화요일은 다 다음 주잖아. 그럼 다다음 주 월요일은 안 쉬는 거야? 내가 화요일에 쉬는 거지. 기획사에는 어떻게 해? 저거 안 사는 그럼 뭐안 가지. 기숙사 들어가까지 그 벌레 나온 거 봤어? 그 경민대에서 해? 맞아. 이런데 너네. 아 뭐야. 내가 대체 공휴일 있어. 이왕 쉬는 거 그냥 다 다음 주까지 쉬는 거. 우리 수학이 어디로 갈까? 근데 지금 집에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응. 그 부산인가 뭐 아니면 전라도 아니나? 몰라 그만 쪽 아닌가? 꽤 많이 안 돼. 지금 무슨 거? 또 시장에 버려놓고 먹을 하래. 진짜. 자유 시간에 놓고 맨날 시장에 갔거든. 샌들이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옛날에 커피 머리 간 것도 샌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 피곤이가 어디야? 그 강릉. 진짜? 응. 안목해변 인목인가? 해변 바다는 뭐 20분 걸려. 얼마 안 난다고? 네. 네. 그냥 어디 가야 돼요? 그다음에 안 가요. 내비게이션 있으신 분? 아니 47분인데. 집 가면 된다고. 그럼 어디 가야 돼? 그다음에 그냥 그 뭐지? 제가 여기서나 그거 왜 또 해? 지난번에 했는데 그거 아닌가? 그게 저기 있는 거잖아 보충교재. 본거 같은데. 뭐라? 맞아 있었어. 했었나? 꼭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니? 빼앗기는 거 보는가? 변신은 왜 나와? 이 컴퓨터 변신은? 몰라요. 나오고 싶어서. 쌤이 한 게. 나 그거는 선생님은 처음인데 역사상. 역사상이요? 네. 왜 역사? 왜냐면 외국자 풀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순서로 간다 했지 뭐 추가하거나 뺀단 말이 없어가지고 이것만 하겠다. 내가 좀 141. 들어가나? 지금 나가요? 48분인데 이분만 더 주면 돼. 맞아요. 이거 배웠는데? 뭐 그러면 한 걸로 치고 20분만 더 줘요. 필요 없어. 성호 일어나면 성호 안 일어났어. 아 모의고사도 안 풀고 이제 그럼 다음 주까지 자수 다 풀기 배운 거? 그거. 네. 아 그럼 진도 나왔네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잘해주지. 평가 문제 주지. 평가 나가고 1번 자습서. 출판사는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서 출판사는 안 줄게. 맞아요. 저 그거 풀었는데 출판사는 넥스. 시험 전날에 안 봤어요. 평가 문제지. 출판사가 뭐예요? 그 왜 미래에서 나오는 문제 있습니다. 저 풀었어요 이제. 그럼 전 주세요. 니? 그거는 풀었어. 그 전에 작년에는. 아 그래요? 그럼 주지 마세요. 귀찮네. 평가 문제지.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할 게 엄청 많은데 평가 문제지. 고난이도도 좀 고민해보자.
일단 효율적인 거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 우선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일단 평가 그 다음에 나무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총망국은 뭐지? 아 이거 괜찮다. 여기 이거 문제 제일 깔끔한 건데 이거 줘야 되겠다. 이거는 모든 학교 기출문제를 니네 단원별로 다 잘라놓은 거야. 이게 제일 퀄리티가 높고 되게 괜찮다. 그리고 버블티가 있으면 버블티를 주겠는데 버블티는 찾아가야겠다. 저희 5점이야. 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제가 예산 독서당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보충교재에 있었습니다. 그 의지문서 뭐 이렇게 나왔었던 거기 라인에 다 있었는데요. 쓴 사람은 최치원이었었습니다. 최치원은 누군지 아시죠? 네,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이었었고요. 신분계급은 뭐였었어요? 유투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갔었죠. 14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나 출세하지 못해서 그러한 출세하지 못하는 현실을 갖다 뭐 했어요? 탄탄했던 작품인데요. 작품을 썼는데요. 일단 여기가 노출이었었죠. 이 작품을 통해서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한 현실에서 벗어나 세속과 단절하려는 태도와 심리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산 독서당인데요. 여기서 특히나 뭐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 물의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추하고 중하고 같이 나왔었고요. 밑에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는 네, 특징에다가 별표 치고 갑시다. 일단 자연물의 속성, 그 중에서도 물의 이미지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행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구가 4줄이거든요. 7글자로 된 한자가 4줄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4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된다? 기승전결이랑 관련됩니다. 하나가 기승전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죠. 대조적인 시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네. 이렇게 해서 친원절구예요. 7글자가 4줄 나왔잖아요. 친원절구고요. 재밌는 것 또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있는 만, 간, 산에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운자는 뭘 형성하기 위해서? 운율을 갖다 형성하기 위해서 비슷한 뭐를 갖다 낸다. 소리가 나는 한자들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도 지금 만, 간, 산하고 비슷하잖아요. 셋 다. 맞죠? 근데 원래는 2행과 4행에서 운자가 보통 나타나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원래는 여기가 여기랑 원래 메인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1행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운자도 알아두시면 되고 한자 시간에 원래 배우는 건데 네, 그쵸? 한자 시간에 원래 배웁니다. 최치원의 시는 원래 한자 교과서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려와 주시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 이 밑에 거였었죠? 뭐 너무 쉽습니다. 그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의 우림이. 다행히 이 작품의 주된 신사는 뭐였었고요? 청각이었었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말소리도 사실상 뭐 세모였긴 했는데 여기다 네모를 해놨으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네모고요. 그래서 여기다 위에 써져 있죠. 부정적인 소재면서 인간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두 글자로 말하면 그냥 세속이라고 봅니다. 세속적인 소리예요. 세속적 삶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 말소리를 지척에서 분간하기가 어렵대. 무슨 소리 때문에 지금요? 물소리 때문에. 알겠어요? 결국 물소리가 여기다 밑줄이죠. 사람의 말소리를 물소리가 막아버렸습니다. 강력한 물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외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에 부분에 이렇게 외적 상황을 드러낸 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먼저 외적 상황이 나왔다. 성경. 어우, 저 공보수. 네,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경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선자에다가 경치경자입니다.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를 외부에 있다라고도 얘기해도 성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얘기했으니까 여기 뭐 써야 돼요? 나중에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 그죠. 네, 후정입니다. 그럼 이 성경 후정을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무슨 전개 방식이라고 하죠?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이 작품에서 쓰여진 시상 전개 방식은 뭐가 된다고요? 시에 대한 생각이 흘러가는 방식이 소설로 따지면 구성인 거죠. 네, 그 시상 전개 방식이 성경 후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항상 시리하는 소리 이것도 내보셨지만 원래는 다 세모인데 이거 그냥 네 시리하는 소리 거듭 얘기하지만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속세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뭐로 막아버렸대?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막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얘는 화자와 속세를 갖다 뭐하는 매개체? 단절하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속세와 그 다음에 지금의 화자가 있는 곳인 자연을 뭐 해주는 매개체? 단절시키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의미를 꼭 알아두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요거랑 소재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소재 유사가 있습니다. 소재 유사는 윤선도의 만행이 나옵니다. 윤선도의 잠깐만요. 네, 만행이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 만행이 맞겠지? 만행이 아니니까. 잠깐만. 죄송해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뭐야? 나다 이씨. 죄송해요. 뭐였었냐면 죄송해요. 지금 많은 생각해보니까 없었어요. 어부단가였었어요. 어부가라고 하고 어부단가라고 하는데요. 이 어부단가에서요 1년, 2년, 3년이었던 것 같은데 2년이다. 2년에서 뭐였었냐면 청산과 그 다음에 뭐였었지? 십자홍진. 잠깐 기다려봐. 십자홍진이 있었어. 그 십자홍진을 가려주는 애가 2개가 있었는데 십장 혹시 그게 무슨 십장 길이의 붉은 먼지란 뜻이에요. 가로치고 세속이에요. 십자홍진이 있었는데 아니야. 둘 다 푸른색이었어. 그날까지 동안 저희 조금 쉬고 있어요. 검색해야 되겠다. 기억이 막 이렇게 안 나냐. 원래 자동으로 나야 되는데 말이 들었어. 누가 빨리 들었으면 아씨 열받는 거 자꾸. 이러지 않았는데. 나왔어. 네, 천신녹수라는 게 천신녹수. 그 다음에 만척청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연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다 뭐한다? 가린다라고 해요. 가리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재 유사는 어부단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부사시사에도 있긴 한데 우선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부단가라서 굳이 이걸 써드리는 편입니다. 지난번에도 딱히 안 써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어서 그랬던 거였었고요. 여기 하나만 비추실게요. 그 한시의 등장은 어쨌든 여기 삼국시대의 한자가 보급되면서요 7세기 경에 어쨌든 본격적으로 창작됐고요. 우리가 비추렸고 당연히 누가 창작했다? 이 당시에 지배계층이 창작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맨 밑에 자연물의 주관적 변형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화자가 물을 끌어당겨서 뭐한다? 지금의 속세를 갖다 막아준다는 거였었기 때문에 자연을 자신의 소망대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주체적인 의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작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빼앗기더라도 보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정확히 끝나네요. 네, 그게 목표긴 한데 가리는 매개체가 뭐예요? 속세를 가리는 매개체예요. 자연이 속세를 막아준다면 속세의 거지 같은 걸 막아준다고. 야 이거 시험 범위 한번 되게 많네. 3학년 불려주고 그 다음에 니네 그 다음에 또 어딘가? 나쁘지고 한 4번 가르친 것 같은데. 네, 이성화의 빼앗긴 보면 오는 건데요. 네, 비추실게요. 일제강점기 국권상실에 대한 울분과 회복에 대한 염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920년대 무슨 시를 본다? 저항시입니다. 그
그 원래 저항시의 계보는 이 사람이 1번이고요. 그런 다음에 30년대 말부터 40년대 초반까지 누가 나타났습니까? 윤동주랑 그 다음에 이육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년대 저항시를 썼던 거였었고요. 뭐 내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시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었고요. 뭐 다양한 표현 방법도 쓰였습니다. 여기는 빼앗긴 들과 봄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상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제일 핵심적인 주제인데 요게 주제인데 요거는 뒤에서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다 외우는 거였는데 백조 뭐 이런 거 다 외우는 거였었는데 안 외워서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있어요. 대칭구조에다가 완별표예요. 이 작품의 대칭구조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구조고요. 그래서 화자의 의식과 태도가 뭐 하게 된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서 국과 회피의 영어는 향토였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대칭구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와보시면 대칭구조에 대한 설명을 잘 해볼 건데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가보시면 지금이니까 당연히 언제가 되겠어요? 현재가 되겠죠. 그쵸? 남의 땅에다가 세모예요. 그러니까 국권을 빼앗긴 상황이니까 언제겠어요? 당연히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인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남의 땅, 결국은 남의 땅이 된 것은 들을 뭐 했다는 거였습니까? 빼앗겼다는 겁니다. 당연히 세모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봄은 오는 간에 봄은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봄이라는 계절이겠죠. 그 다음에 조국의 뭐를 갖다 의미한다? 관복을 의미합니다. 반영문적 관점으로 따지면요. 그러면 나라도 내겠다. 아까의 모라리티까지에서의 봄은 관복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봄은 관복의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봄의 의미를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두 개의 봄의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고 해. 그럼 공통점은 둘 다 뭐라는 거야? 계절. 그렇죠. 계절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광복이고 걔는 그냥 기다림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광복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봄은 오는가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좋은 광복이 왔으면 하는 염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문이 사실상 뭐를 갖다 드러낸 거였다?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뭐 나름의 뭐 염원을 갖다가 어쨌든 간접 제시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없다. 다음 페이지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맨 마지막 봤어? 그러나 나왔어. 그러나 나오면 뭐라고? 시상의 전환입니다. 그쵸? 다른 말로요. 시상의 전환 말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어조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뭐의 변화? 어조의 변화. 그럼 시상의 전환이고 어조의 변화라고 했어. 그치? 봐. 지금은 들을 빼앗겨. 뭐까지 빼앗기겠대?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럼 여기다 봄조차 빼앗기겠네가 세모치고 별표가 됩니다. 그럼 아까는 최소한 들은 빼앗겼지만 뭐를 왔어? 봄 왔어. 아까는 들은 빼앗겼지만 뭐가 왔다고? 봄이었어. 근데 이제는 뭐까지 빼앗기겠대? 네, 봄까지도 빼앗기겠대.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가 되겠습니까? 절망적인 현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어조의 변화는 아까는 뭐였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은 무슨 태도로 가졌는데? 희망적이었지만 이제는 뭐하다 완전히?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작품은 맨 마지막은 결국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끝난 거였습니다. 어제 환이요? 네? 화요. 시상의 전환을 어조의 변화라고 해. 그래서 희망적인 어조였었는데 이제 무슨 어조로 완전히 바뀌었다? 절망적 어조로 바뀌었고 얘 그러나 어쨌든 별표야. 됐어? 그러면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그러면 1년은 아까 뭐를 던졌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지? 평서문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1년과 11년이 뭐다? 아까 1년의 맨 앞에 여기 뭐에 써져 있을 게? 질문 써져 있어. 근데 여기는 뭐 써져 있게?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과 11년이 대칭구조입니다. 질문과 뭐의 형식이라고요? 대답의 형식입니다. 그게 1차적인 대칭구조입니다. 대칭구조를 1번 한 겁니다. 알겠어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었었고요. 자문자답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겠는데 어쨌든 희망적에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 와주세요. 다시 왼쪽 페이지 와주시면 이어가 볼게요.
나는 온몸에 뭐를 갖다 받고 있어요? 햇살을 받고 있어요. 그쵸? 햇살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햇빛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보이는 걸로 봐. 일단 햇살에만 비추셔봐요. 네. 그리고 나서 푸른 하늘, 푸른들은 둘 다 각각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푸른 하늘과 푸른들이 맞붙은 곳이래요. 어떤 곳이에요? 네, 밑에 다 써져 있어요. 희망의 세계, 자유로운 공간, 광복을 이룬 조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무슨 감각이에요? 아니 무슨 감각?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가 간대요. 네, 여기도 가르마 같으니까 지규법 쓰였고 여기 비유 밑에다가 지규였었고요. 그쵸? 지규법 쓰였고 그 다음에 눈길은 어쨌든 농촌에 있으니까 향토적인 시험입니다. 지규, 향토는 냅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햇살 받고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풍경치에 뭐하고 있다? 이끌린 겁니다. 또 여기서 광복이 왔다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그냥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봄이 온 지금의 상황을 뭐하는 거야? 이제 즐기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이연의 내용이야. 그래서 봄이 온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나를 어쨌든 뭘로? 이끌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뭐 학자는 어쨌든 조국 과목을 이룬 모습에 어쨌든 설레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제 이루어질 거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가보세요. 10년 가봐. 10년. 봐, 똑같이 생겼어. 비슷해. 봐, 나는 온몸에 뭐를 띈다고 했어? 풋내가 뭔데? 풀냄새. 어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풀냄새가 되겠습니다. 풀냄새니까 당연히 무슨 감각이야? 후각입니다. 그러면 온몸에 풀냄새를 떴다는 것은 여기 위에 뭐라고 써있어? 자연이 뭐가 됐다? 자연과 뭐가 됐어요? 동화가 됐어요. 근데 그 밑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즐거워. 풀은 뭐가 들어왔어요? 웃음이 들어왔어요. 그치? 즐겁네. 그리고 여기 어쨌든 이 봄이 온 즐거움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청각의 시각화예요. 웃음이 청각으로 본 거고 푸른이 시각으로 봐서 청각의 시각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해? 공감각이라고 했어. 이 공감각이 나오는 표현은 푸른 웃음이었어. 그리고 니네 세모 쳐야 돼. 푸른 서름은 뭐야? 국권상실의 비애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일제강점기야. 그 아까는 둘 다 좋은 거 연타로 나왔잖아. 동그라미 하잖아. 근데 이번에 동그라미 새로 나왔어. 그치? 무슨 법? 역설. 여기 역설입니다. 역설법. 그 여기서 역설법으로 드러내는 건 뭔데? 풀감. 일단 봄이 온 뭐가 되겠습니까? 봄이 온 것에 대한 뭐였어요? 기쁨입니다. 봄이 온 것에 대한 기쁨. 근데 뭐에 대한 슬픔?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슬픔입니다.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됐어요? 아까도 비슷하게 뭘 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됐어요 지금? 말고 모란이 피기까지 해서 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 해서 찬란한 슬픔의 봄에다가 뭐라 썼어? 찬란이 왜 찬란하다고 했어? 모란이 피는 것에 대한 기쁨. 그 다음에 저기 슬픔 뭐였어요? 모란이 지는 것에 대한 슬픔. 두 가지를 묶어서 똑같이 뭐라고 썼어? 에라이 복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 자체가 또 누구랑도 비슷하다고요? 찬란한 슬픔의 봄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역설법이 쓰였던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연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 출제 범위가 비슷한 느낌이 좀 느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비슷한 작품들끼리 엮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슬픔과 기쁨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법이었었고요. 어우러진 사이로 그 다음에 다리를 절묘에다가 세모가 되겠습니다.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정서적인 불균형으로 인한 이건 내적 갈등을 동작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봄이 왔는데 여전히 일제강점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슬프다는 건데 그거를 갖다 뭐로 표현했다? 다리를 전 행동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내면의 갈등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추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동작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구체화입니다. 동작으로 구체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구체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봄신령이 짚었나 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모습이 바로 봄신령이 짚어서 이렇게 된다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얘는 감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봄이 온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쁘지만 일제감정의 현실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1년에서 얘기했던 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봄은 오는가라고 했는데 왔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광고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래서 어떻게 갔다? 모두 빼앗기겠다? 봄조차 빼앗기겠다라고 마무리가 됐던 것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조의 변화, 질문과 대답이라는 측면에서 대칭구조였었고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완전 희망적인 상황을 갖다 얘기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다 조금씩 내면의 갈등이 나타나고 이제는 아마 좀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됐어요? 여기는 표현이 좀 비슷해서 갖다 넣은 거였습니다. 아까 푸른 하늘 푸른 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쵸? 푸른 하늘하고 푸른 들 비슷하고 여기 햇살이랑 풋내랑 비슷합니다. 맞아요? 마치 문장 구조가 무슨 법인 것 같아? 대구법입니다. 알겠어요? 대구적인 문장 구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 여기다 뭐라 쓰냐면 여기 있네. 나 친절하게 얘기했네. 1년은 질문과 대답이었어. 그치? 2년은 같은 형태 대칭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같은 형태다가 대칭 구조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가볼게. 다시 왼쪽으로 와봐. 네, 3년 왔어요. 3년에 보시면 입술 담은 하늘아 들아, 올해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표현법인데요. 무슨 법이에요? 입술을 담은 하늘하고 들하고 불르고 있잖아. 도노법. 네, 도노법. 또 하늘하고 들은 사람이 아니잖아. 무슨 법? 의법. 의인법. 그 다음에 만약에 느낌표 치패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무슨 법? 영타도 보기도 합니다. 네, 영타는 좀 세모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입술을 뭐 했대? 지금 여기 다물었대. 여기다 세모 쳐야 되겠지.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여기서 내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늘하고 들입니다. 누가 불렀느냐? 답답어라. 여기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에다가 역시나 얘 세모 칠게요. 말을 해다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하늘하고 들한테 답답하다고 어쨌든 말 걸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하늘하고 들은 바깥에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조국에 대한 답답함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쓰시면 외적 답답함 호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답답한 현실인 거죠, 결국. 그쵸? 여기 다 답답한 현실인 겁니다. 국권을 빼앗긴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칭 구조로 가는 거야. 마지막 대칭 구조, 구현입니다. 이 3년하고 구현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른쪽 페이지 와주시면 다시 뭐 나왔어요? 강가에 나오고 어린아이 같이 무슨 법? 무슨 법? 지구법. 이번에 지구법.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에다가 밑줄이지. 무슨 법? 도노법. 네, 도노법. 여기는 의인은 아니지, 내 혼이니까. 그 다음에 이 혼은 아시겠지만 바깥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그래, 끝났어. 그럼 이건 내적인 거야. 그치? 좀 이따 쓸게. 그냥 내적이라 쓰잖아. 어쨌든 얘는 외적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야. 무엇을 찾느냐? 당연히 무엇에다가 통분할 쳐야 되겠지. 무엇 찾겠어요? 광고 찾겠죠. 그쵸?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려느냐? 우습다. 우습다 세모. 답을 하려느냐 세모가 되겠습니다. 우습다는 밑에 보시면 자조적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또는 자책이라고, 자조적이라고 하자. 자조적 웃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답을 하려거나 밑에다가 뭐 써야 돼 또? 뭐 써야 돼? 답답함 써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무슨 답답함이야? 내적 답답함을 뭐하고 있다?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한 자조, 자책과 더불어서 내적인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내적으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 내적하고 외적을 바꿔놓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집 가고 싶어. 집 가고 싶다. 벌써 몇 번 얘기했니?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가자. 네. 쌤은 일하셔야죠. 그 다음에 역시나 똑같이 대칭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비슷한 형태, 문장 구조가 비슷한 형태였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무슨 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간의 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나머지 하나도 안 중요한 4연속도 8년까지 보러 갈 겁니다. 네, 4연속도 8년까지는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일단은 보시면 메모 칠 건데요. 동그라미 세모 이제 없습니다. 보시면 바람에다가 메모가 되겠습니다. 내 귀에 속삭이며 무슨 법? 여기 표현법이 중요해요. 의인법. 한 자국도 서 있지 마라. 옷자락은 흔들고. 종다리는 메모. 울타리 너머의 아씨같이 구름 위에서 반갑다 운내에 여기 의인화에다가 미추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지금 4연속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맨 밑에까지는 다 무슨 뭐를 갖다 드러내고 있는 거였었어요? 아름다운 뭐를 갖다 묘사하고 있다? 본경치를 비유 묘사 네 이렇게 하는 걸 수 있습니다. 뭐 감탄입니다. 비유 묘사 감탄입니다. 봄이 왔으니까 일단은 일제감정기이지만 봄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딱히 중요한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1년하고 11년이에요. 여기 수미상가 쓰였다는 거 여기 있지만 좀 이따가 체크하겠지만 그 다음 가볼게요.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여기다 메모죠. 여기도 의인법 뭐가 돼 있으니까 또 하나 도노법. 누군가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고 해. 아, 야, 이였으면 도노법입니다. 그 도노법이 쓰이면 선생님 무슨 체라고 배웠어요? 대화체. 네, 대화체. 이 작품은 어쨌든 앞에서도 의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화체로 가는 겁니다. 네, 종다리라고 종다리도 종달새라고 봐야 되나? 종달새라고 봐야 되겠지? 네, 종달새가 되겠습니다. 새입니다, 새. 아닐 수도 있지만 종달새인 것 같아요. 그 수능특강에서도 나왔었어. 네, 시절 맨 앞에서. 그 다음에 너는 당연히 너는 누가 되겠어요? 보리밭입니다. 보리예요, 보리.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리밭은 보리가 비로 머리 감았잖아. 그래서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여기다 미줄 자연의 동화된 화자가 되겠습니다. 화자 성어는 뭐라고 해요? 자연의 동화된 걸? 노라이치. 오우 역시 5년째의 힘 5년째 그치. 돈을 얼마나 더 받으시냐. 야씨 얼마 안 받았어 그때 그때 만절씨요 진짜 자승 기부예요. 거의 재능 기부였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지 가쁘게나 가자라고 있어요. 여기다 별표 하나 쳐줄 건데요. 무슨형 어미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무슨형 어미를 사용했다? 청유형 어미, 청유형 표현이 사용됐다고 했어요. 이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면 의지를 묻힙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청유형 어미가 쓰였다고 하면 맞습니다. 알겠어요? 뭐뭐 자가 나오면 청유형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혼자라도 광복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뭐 나왔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마른 물을 안고 두는 착한 누가 나왔습니까? 또랑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무슨 법이 되겠고요. 또랑은 착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무슨 법? 의인법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표현법은 의인법이 맞아요. 그래서 전복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또랑이 흐르는 모습을 갖다 뭐했다? 의인화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의인화죠. 또랑이 흘러가는데 마치 노래하면서 어깨춤 추고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결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나비, 제비야, 네모 깝치지 말래요. 역시나 도덕법입니다. 그 왜 깝치지 말래? 맨드라미 들만꽃 애로 인사를 해야지. 여기 맨드라미 들만꽃도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의 향토적, 토속적인 어쨌든 소재들이 나왔었고요. 인사해야지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또 무슨 법이었어요? 또다시 의인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까리에 기름을 바르니 그렇죠. 옛날에 여자들은 이렇게 왜 5대5 가르마 바짝 붙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갖다 발랐거든요, 머리에. 그래서 전통적인 그냥 한국 여인의 이미지입니다. 그 지신매던이라고 하는 것은 풀복던입니다. 김매던이라는 뜻이죠. 김매다라는 뜻인데 약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풀복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들은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우리 국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에 대한 애정입니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아름다운 풍경치를 갖다 비유, 묘사 그런 다음에 어쨌든 감탄하고 있었던 거였었고요.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 국토에 대한 애정이 연타로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는 그 7년하고 8년인데요. 내 손에 호민을 쥐어다오의 호민도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농촌이라는 것을 그냥 향토적이라고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찐 젖가슴 같은 이 부드러운 흙을 여기도 역시나 지뷰 그 다음에 뭐 촉같은 나왔습니다. 발목이 시도로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에 여기에 발목이 시도로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국토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래서 총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부분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7년에서의 여기 맨 마지막 부분, 8년에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년서부터 8년까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맨 마지막 9년에서는 뭐가 나왔다? 국토에 대한 애정까지 더 플러스 됐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거듭 얘기하지만 네, 여기 지금 칠판 있는 거 보이세요? 대유법이 먼저 나왔어요. 대유법이 아까 국토라고 얘기했었잖아. 우리가 이런 거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부분, 일부분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 전체를 갖다가 비유하는 게 바로 뭐였다? 대유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유법하고 똑같은 거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제일 대표적인 건 누구시가 되겠습니까? 개그맨으로 유명하시죠? 요새도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신동엽의 시가 있습니다. 그 이덕중학교는 알 건데요. 탄중중학교 나오신 분들은 뭐 있었어요? 보문이 있습니다. 그 보문에서 뭐 있었어요? 한라에서 어디까지? 백두까지입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뭘 뜻하는 거였었어? 한라에서 백두까지도 뭐 있었어? 우리나라를 뜻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삼천리 뭐 나와야 돼? 화려한 네, 화려왕선 나와야 돼요. 이것도 우리 국토입니다. 그 다음에 두만에서 어디까지? 쪽까지 두만에서 한라까지. 두만인데? 두만이야. 두만강 두만강에서 어디까지? 한강. 어디였지? 쌤이 모르네요. 이거 말하면서 지금 헷갈렸잖아. 몇 명이에요? 압록강까지? 나일강 압록까지? 뭐 이상한데? 시세요? 나일강 왜가 이씨 갑자기 무슨 메소포 아니 거기까지. 그다음 뭐 있지? 황하강 아닌데? 두만에서 압록까지인 것 같아. 뭐 비슷해. 뭐 두만에서 압록까지 맞아. 압록강 어딘지 모르잖아 또. 네. 압록강 왜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백두산. 이렇게 있으면 벗어나네요.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두만강이고. 우리나라가 맞아요. 그럼 누가 봐도 우리나라죠. 중국 같은 네. 북도, 역사를 못하죠. 울릉도. 중요하다 이거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뭐 대부분 다 신동엽 씨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역사법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당근 별표였었고요. 복합적 심리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당근 별표였었고요. 수미상관이었습니다. 다 아까 써드렸던 거 그대로 나왔고요. 네, 여기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 네, 여기서도 상징적인 의미 아까 이 작품에서는 상징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빼앗긴 들이 뭐였었고요? 결국은 세모였었는데요. 지금의 국권의 상실한 조국 일제강점기였었고요. 봄은 당연히 동그라미였습니다. 역시나 광복과 국가를 회복한 조국인데, 근데 이 작품에서는 결국 광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갖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절망감과 서러움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 다 했습니다. 네? 뭘 했다고 셔? 너무 많이 나가는데. 아주 되게 좋은데? 시만 나와서 너무 행복한데? 집가면 크러쉬 숙제를 잘했는데 거기까지. 가면 되나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다 왕별표 주셔야 됩니다. 3번에다가 가로 3번에다가 왕별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별표인데? 어디다가 별표라고? 일단 기다려. 네, 일단 여기서 가로 1번은 그냥 뭐 그렇고, 이거 가로 1번은 밑줄을 쳐놓자. 지금의 화자는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봄이 왔어, 지금. 그치? 하지만 일제강점기야, 그쵸? 네, 요거 상황. 봄은 왔는데 일제강점기예요. 그런 다음에 화자의 감정. 여기는 그냥 4년서부터 8년까지는 다 뭐였다? 국토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냥 국토에 대한 애정과 또 자연에 대한 동화였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먼저 써야 될 건 자연에 대한 동화, 그런 다음에 국토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에서는 맨 마지막은 뭐였어? 이거 잘 써야 되는데 항상 봄이 온 것에 대한, 봄이 찾아온 즐거움, 기쁨, 애정. 선생님 아까 기쁨만 썼어. 근데 남의 땅에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느끼는 뭐였었어요? 슬픔 썼었어. 그게 복합적이다라고 썼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법이 썼다고 했었고, 제발 무슨 법? 역설법이고, 이 역설법의 의미가 이거인 거고, 그치? 그리고 여기서 푸른 웃음에서 무슨 법 뭐 쓰였다? 청각의 네. 이거 따지는 애들 있어. 선생님 웃음이 왜 청각이에요? 너 웃어봐. 아, 그렇죠. 청각입니다. 바로 소리 나오네요. 네, 물론 미소를 짓는 애들도 있겠지만, 네, 그건 진정한 웃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별표는 밑에 있는 가로 3번이 가져갑니다. 그 마지막 1년과 11년에 들어가는 건데요. 네, 이건 정말 잘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기 서술형이다니? 분명히 서술형이라고 얘기했다니? 서술형이고 이게 보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기도 잘 읽어봐야 돼. 시적화자가 식민지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을 출발해서 식민지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에서 출발했대. 그 출발이 여기가 1번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평화로운 어디로 갔었어? 자연으로 들어갔었어, 그치? 들어갔다가 이게 2번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 현실로 돌아오는 순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현실, 이것도 꿈이라고 하면 깃방명이 맞는다니? 현실 어디? 자연, 현실인 겁니다. 알겠어요? 꿈 아닙니다. 현실, 자연, 현실이야. 꿈이라고 해서 진짜 틀렸던 적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순환적 구조였었고요. 여기 특히 순환적이다 별표다잉.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화자가 현실에 있게 들어간 자연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네, 이거 다 해주셔야 돼요.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효과야. 일단 5개짜리인데 결국 이게 효과거든요. 효과. 그럼 이렇게 해서 현실, 자연, 현실 갖다가 뭘 느꼈냐? 근데 이거 세 줄 쓰는 게 효과야. 현실에 있기에 들어간 자연 역시 부정적인 현실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더욱더 뚜렷하게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뭐에 대한 효과고? 그렇죠. 이 1, 2, 3번에 대한 효과라고요. 순환적 구조에 대한 효과라고요. 이건 무조건 서술형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걸 쓰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걸 진짜 친절하게 사실 보기로 제시해서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쓰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니네 학교 맨날 이런 거 잘하잖아. 1년의 어조는 뭐 이렇게 해갖고 11년과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 빈칸 채우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정서 쓰라고 할 거야. 100%. 알겠어요? 조건은 주어진 다음에. 그럼 여기도 1년에서는 당연히 뭐 했었어? 담담한 어조였지, 그치? 1년은 담담한 어조, 2년은 뭐랄까요? 11년은 뭐라고? 그 다음에 단정적 어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핵심은 이 두 가지 어조 쓰는 거겠지, 그치? 100% 이렇게 나온다니까. 1년은 무슨 어조, 그 다음에 11년은 무슨 어조이며, 그 다음에 1년의 정서는 뭐이나 11년의 정서는 뭐이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빈칸 채우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통으로 다 쓰라고요. 됐어요? 뭐 늘 나오는 미학교 문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안타까움이었었고요. 여기는 그거 써야지. 네, 봄들판에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즐거움, 애정. 이 기쁨으로 국권 현실의 슬픔을 더욱더 깊고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건 100%낸다. 가로 3번은 그냥 누가 봐도 쓰셔야 됩니다. 진짜. 네. 그럼요. 이거는 누가 봐도 서술형인데요. 우리 집에 가는 시간에. 네, 누가 봐도 서술형입니다. 네, 그나서는 그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잠시만요. 안 썼어요. 네, 아주 좋은 네,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좋아요. 내려보세요. 네. 네모 치는 건 왜 치는 거예요? 어떤 거? 네모요? 그냥 가운데로 써요. 그냥 동그라미는 좋은 거, 세모는 나쁜 거, 네모는 중간 또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요. 큰, 부, 그냥
그냥 얘는 시간, 그냥 배경, 아니면 그냥 얘네 둘의 딱 중간, 아니면 매개체 이런 것들을 보통 메모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중요하다 상징, 비유 이런 걸 별표 치는 편이고요. 감정이 객관에서 산다면 별표 3개 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나름의 뭐 공식이기도 해서 대부분 문제가 다 그렇게 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니네는 뭐 양반입니다. 지금 국어 1학년은 난리 났습니다. 왜요? 관동별군 나오거든요. 아유 정철의 관동별군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정철의 3대 가사가 있거든요. 난이도가 쉬운 게 그나마 손미인고 니네 1학년 때 배운 거, 감녀 을려 나왔던 거. 그 다음에 3위인고 니네 뒤에 교과서에 있는 거 뒤에 있어.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10배 어려운 게 관동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걔네 교과서에 없거든요. 근데 추가로 프린트를 띡 던져준 다음에 공부해 라고 했더니 아 진짜요? 네 수업 안 가르쳐줘요? 하는데 아니. 원문 갖고 하고 있습니다. 원문 갖고 빈칸 채우기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니까 좋은 효과가 있대요. 애들이 잠을 안 잔대요. 왜냐면 한 번 놓치면 끝나니까. 애들이 잠을 안 잔대.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걸 하면 당연히 우리 때의 기억으로는 잠을 자는 게 맞거든. 근데 애들이 한 명도 안 잔대요. 9번 2학년이구나. 참 9번 2학년이들. 아 저희 아닌데요? 니네 나이 때. 과거예요? 네 9번 2학년이. 언제요? 지금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월드부터 지금 나 그래서 어제도 관동배고 가르치고 왔고 화요일에도 가르쳤어. 2번 가르쳤어. 코로나. 네, 그런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가보시면 그 다음에 한국문학의 특수성인데요. 그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뭐 같은 거, 일제강점 같은 게 여기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있네요. 여기가 논동사회가 미출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애정, 전통적 여인들이 농사에 참여, 직접 노동에다가 미출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었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서 이거 참 위아래로 좀 바꿔주지. X자 뭐 이런 거. 하품 씨 오늘 몇 번 했어요? 그냥 참여하게 가나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냥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품에 드러난 한국 문화의 특징. 4가지니까 뭐 나올 수 있어? 아닌 거 찾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빼앗기들은 뭐 했었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세모, 얘는 동그라미 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했습니다. 저거 쓰라고 하는 건 너무 쉽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작품이 발표된 잡지의 이름이 개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잡지에서 압수당했습니다. 왜요? 미추셔야 되겠죠? 결국은 일제의 국권 폭탄을 비판하고 조선인의 독립사상을 높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압수당했을 거라고 예측될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다.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상 아저씨는요. 이상하게 빼앗기는 훈호 오는 것 뭐 나의 침실로 뭐 이런 작품들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상하지. 아프리카는 이거 안 나오겠지? 나와요. 아프리카 나와요? 모르겠다. 아프리카는 어떤데? 다음 볼게요. 네, 이름도 멋있어. 다비드 디오프. 영어 이름 없으신 분들은 다비드 괜찮다. 무사기. 어? 무사기. 형규 영어 이름 뭐였었지? 그런 거 없어요. 마크예요 마크. 마크. 아 얘는 이야기예요. 마크. 정상학원 다니는데 마크였어. 아예 요새 씨도 NCT 좋아하는 애들한테 걸렸으면 넌 죽었을 텐데. 알긴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 했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다행입니다. 뭐라고? 우리 승호는 뭐라고? 이한? 이한도 되게 멋있다. 이한은 근데 영어 이름스럽지가 않은데? 패틱으로 바꿨어요? 좀 강력할 일을 못하는 로버트 패트릭.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중학교 때요. 저도 중학교 있을 때 그 원어민 선생님이 처음 오셨는데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애들이 이제 밤마다 2명씩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뭐 이름 말해보래. 맞춰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자. 그럼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이름 막 지어주고 이랬었는데 부끄럽네요. 선생님 뭐 하셨어요? 비밀. 네, 변신. 아니 헤어 이거로 이거 하면 안 되죠. 시간이 애매하잖아. 왜? 다음 주까지 끝내자. 잠깐 후회까지. 내가 오늘까지 끝내겠어요. 셋. 다음 주에 해요. 너무 많아. 너무 근데 딱 이것만 하면 끝나잖아요. 못하겠는데. 아니지. 저기가 있어. 고전이 있어. 그러네. 고전 나와. 고전은 아마 저 뒤에서부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얘서부터 이제 고전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럼 약속해야지. 약속 어떻게 할게 빨리. 약속. 일단
집에 가기. 다음 주에 모의고사 봐요. 6월 1일 날.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제 버려야 네, 6월 1일 날 모의고사 본거 갖고 오시고요. 네. 6월 1일 날 탔어요. 어? 불에 탔어요. 뭘 불에 타요? 불에 타야 예정이라고 해. 찍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있지만 불에 타야 먹었어요. 하지마. 그날 아파요. 시간 좀 남았는데 어차피 지금 끝내봐야 시간 좀 남았는데. 시간은 기억 자세에서 집중할 시간. 앞으로 어디로 먹을 거야? 쌤, 저 학원 가요. 알아. 내려주세요. 왜? 늘 내려줬잖아. 그랬나요? 어. 아니, 몇번 안 가고 와서. 원래도 지난주에도 내려주고 지난주에도 내려주고 아니. 지지난주에도 내려주고. 아니에요. 맞아. 한 번 안 갈 때는. 모의고사는 그게 안 푸는 거야. 이거 되게 비싼 건데 가격도 비싼 이걸 불법 복제. 시간이 돈 받았어? 돈 안 받았어. 저 6월 보고 보기 전에 풀을게요. 저도 풀게요. 네, 저 감잡기. 이거 내가 아마 저기 해놨을 걸. 한글 못 했겠어요. 한글을 왜 그리고 그냥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데 어제 9번에도 피드백하니까 뒤에 그거 많이 쓰는데 우리 안 해보지, 이거?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항상 모의고사는 목요일 날입니다. 아니면 수요일이고 사설은 수요일, 메인은 목요일, 진짜요? 수능도 목요일, 다 목요일입니다. 왜 그래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예전부터 있었던 불변의 진리인데요. 왜 목요일이에요? 빨리 숙제 얘기하고. 미안해요. 지금 올려주세요. 아니 나 지금 올려주려고 하는데 숙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사슬성, 본문, 옆, 확인 문제, 모의고사 잘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암치. 대답 문제. 그 대답은 일단은 대답은 뺄게요. 일단 여기 두 개고요. 모의고사 잘 보고. 아직 기다려. 씨. 모의고사 잘 보고. 집가기. 이거 왜 복권 타세요? 했는데. 집가기. 안 했구나. 집에 잘 가기. 빨리 아. 가기. 밥잘 챙겨. 빨리 하와가기. 학원비 아니고. 야 진짜 진심 안 풀으면 진짜 왔잖아요 오늘도. 뭘? 했어요. 나 이거 야. 너무 대단하다. 안 보낼 거야. 기다려. 계속 뿌렸어요. 숙제는 낮에. 그리고 또뭐 걸어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걸어놔야지? 안 해오면 남아서 10번 쓰고 풀기. 진짜요? 알았어. 세 번만 써. 해결책이 안 풀어는 채점 후 첨삭 채점 후 첨삭 후 기도. 청소기 뭐예요? 채점 후 첨삭 후 기가. 청소기 뭔데요? 피드백. 형, 틀린 거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아 싫어요. 약속했어요? 모의고사 잘 보고 약속은 맨날 하고. 네, 돼요. 잘 볼 수는 없는데. 아 진짜 이래서 잘 봐. 문제는 안 풀어. 너 어디가 너무 풀어봐야지. 왜 풀어? 아니 하고 가야 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너 저기 딱 저기 유턴하기 전까지 내가 태워다 줄게. 아니 갈게요. 조심히가 유턴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저 패드가 없다. 이거 왜 안 먹었어? 이거 시현이 네 건데. 그래서 이거예요. 선생님 봤어.